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도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이제 1월 효과를 그래도 좀 보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통상 이제 1월 효과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가지는데, 이번 현재 계엄 탄핵 정국 들어오면서 정책 효과는 일단 없어요. 현 시대적 상황, 그리고 말씀드렸던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1월 계절적인 연중 제일 큰 이목을 집중시키는 IT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 그리고 바이오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를 앞두고 약간의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제 의견을 같이 드리고 있죠. 상황을 그냥 해설 중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내지는 제 전략에 가까운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쉽게 안 깨진다. 이거 쉽게 안 깨진다. 그죠? 여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 구조적으로 쉽게 안 무너진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월 저는 반등한다고 보니까 여기서 요 정도 한 이 정도 반등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다시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러고 여기 갔다가는 다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매도입니다. 제 얘기 듣고 뭐 선물 매도 치고 막 꼬버스 잡고 인버스 잡고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더 올라가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 거기에서는. 그리고 그동안 제일 강했던 미국 시장이 그 시점부터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제일 강했던 시장인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버텨내는지, 내지는 같이 밀려나가는지 정도를 확인을 하자. 혹은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도는 보고 가자. 이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너무 싸게 팔 필요는 없다였고, 과대 낙폭이니까. 과대 낙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반등이 나오면 반등 시 현금 확대. 현금 확대. 저는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2025년도 전략을, 2025년도 우리가 수익률을 또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1월 달에 여러분들이 한 1월 출발을 한 플러스 평균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지간한 종목들 다 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한 10% 정도도 올라왔어요. 계좌가 아주 잘 올라온 분들은 한 10% 올라왔을 거고, 못해도 한 4, 5%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제 유튜브 라이브나 뭐 공개 방송 등을 통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명인복귀에서는 올해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년 중에 수익률을 관리할 때요, 이건 뭐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저는 20에서 연간 20에서 30% 정도를 저는 추구합니다. 주식으로 연간 수익률을 저는 요 정도 추구합니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뭐 맨날 어디 여기저기서 뭐 10백원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전문가가 뭐 좀 화끈하게 쓰지 뭐 20, 30%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그걸 충실하게 이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제가 롱런하는 저의 비결이고, 그래서 한 이 정도 목표 하거든요. 작년도 그 힘든 시장에서도 20% 육박하는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기록을 했고, 올해는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연초에 장이 좋잖아요, 지금. 연초에 장이 좋으니까 연초에 이렇게 10%, 15% 이렇게 수익을 내놓으면 1년 12달인데 12분의 1이잖아요. 1월 달이면.
그럼 앞으로 11달이 남아요. 근데 계좌가 10에서 15% 수익을 내놓으면 11달 동안 플러스 10%만 먹으면 목표 도달이고 20% 먹으면 초과 달성이고 30% 먹으면 50% 육박하는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숱한 기회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시장이 유동성이 계속 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쉽게 20%를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연내에 분명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취임과 그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이제 관세보다는요, 관세에 대한 부담은 사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과거에 트럼프 취임하고 2017년도, 2018년도 그때 트럼프가 막 공격적으로 막 중국에 관세 때리고 무역 분쟁 일어날 때 정도만큼 우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어요. 트럼프 취임 우려, 관세 우려로. 그래서 트럼프 취임하면 어쩌면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세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부분보다는 미국 시장이 그동안 올라왔던 유동성이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이 콜라보레이션이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파월과 옐런이 손잡고 미국채 발행하면서 그거 받아주고 그 돈을 또 풀어주고 하면서 금리는 실질적으로 높았지만 미국 재무부 채권을 통해서 단기채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계속 뿌려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통화 유동성을 금리 정책으로 공급을 한 게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화적인 이민자 정책 이런 것들로 대단히 이민자들의 어떤 저임금 체계 하에서의 안정적인 고용, 그로 인한 서비스업 성장, 이걸 기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은 이민 정책 추방까지 간다고 하니 그렇게 가고, 그리고 트럼프가 저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이 워딩이 나왔다는 게 이제 문제였죠. 이 연준의 통화 정책, 통화 관리권을 정부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언급들. 한마디로 연준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연준의 이 관리 권한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파월의 입장에서는 1기 트럼프보다 더 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12월 FOMC가 보여줬어요. 연준도 집단이니까. 우리나라의 모피아처럼 연준의 이 미국 달러 유동성의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유동성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막대한 권한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 정부 재무부와 연준의 콜라보가 깨진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유동성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좀 작년만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보거든요. 강강약약입니다. 강한 게 더 강하고 약한 게 더 약한 게 주식입니다. 이거는 돈의 논리, 돈은 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물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쪽으로 쫙 다 흐르겠지. 그죠? 기울어지는 쪽으로 다 흘러서 여기 있는 물이 차고 넘치고 여기는 물이 부족해집니다. 주식은 수급이 이런 거예요. 강한 쪽으로 돈이 계속 가는 거고 약한 거는 안 가요. 그런데 이 강한 쪽이 약해졌을 때 순환이라는 게 추후 있을 수 있지만 얘네들이 물이 쭉 빠질 때는 같이 약해요. 그래서 강한 미국 시장이 약해질 때 우리가 역으로 올라가는 그림은 저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조정받을 때 우리가 조정을 좀 덜 받을지는 몰라도 미국이 조정받는데 우리가 올라간다는 그림을 기대하는 것은 좀 저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이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봤을 때 이 반등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되게 함정 트랩 같은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안 좋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얼핏 보면 좋아 보이죠. 얼핏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추세 전환 돌파해서 막 올라가는 그림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되게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그림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도 넘어가는 그림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도 넘어가는 그림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다 다시 또 떨어졌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내려와서 또 내려와서 이거라고요. 계단식 하락이라고.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은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서 팔아야 돼요. 그럼 우리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 데이터나 상황이 막 좋아지냐? 물론 12월 수출 성장률이 조금 높게 반등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시장 반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11월 달 수출 성장률이 1.4%가 나왔어요. 수출 성장률 1.4%면 엄청나게 낮게 나온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도 성장률을 2%못 맞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지금 수출 성장률이 6%대로 아직 완전하게 확정치가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지난달까지 수출입 동향으로 보면은 일단 YOY 성장률 6%대 나와요. 그러면은 11월 달 대비해서 되게 높게 성장률이 수출 성장률, 전체 수출 금액 말고 수출 성장률이 1%대에서 6%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반등 근간인데, 이 성장률 증가세가 유지되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꺾입니다. 왜냐? 내년도 전체 이익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많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도 싸다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싸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져야 올라가는 거예요. 싸서 올라오는 건 이거예요. 이만큼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PB 밸류가 우리 시장 PB 밸류 많이 따지니까 0.9에 있다가 여기 더 떨어져 0.8 됐다. 너무 싸다. 그건 10% 올라갈 수 있어요. 10%. 왜? 0.9로 다시 올라가면 10%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지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는 쌌을 때 가능해요. 싸다는 기준으로는 이만큼은 가능한데 이렇게 가려면 이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좋아야 가능한 거예요. 좋아져야. 근데 지금 내년도 전망이 쉽게 좋아지는 비유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반등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래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뭐 과거와 현재가 늘 같이 가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반복되어 왔고, 그리고 경제의 어떤 수급 구조와 주가의 가격 구조는 바뀌지 않거든요. 인간도 100년 전 인간과 앞으로 100년 후 지금의 인간의 욕심과 공포를 대하는 자세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비슷하게 반복된다라고 보면 미국도 거의 다 왔고, 미국 거의 다 왔는데 역으로 우리가 반등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국 혼성 같은 것들로 인해서 약하면서 그림이 약간 뭐 역헤드앤 숄더처럼 나왔잖아요. 역헤드앤 숄더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역헤드앤 숄더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뒤집어진 왕관, 예? 머리, 어깨 이거죠. 이게 헤드앤숄더 아닙니까? 이거 뒤집은 그림처럼 나왔으니까 예쁜 그림 아닙니까?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등이 많이 나오면 월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지수인데 많이 나오면 월봉 보시면은 6개월 연속 음봉 나왔어요. 이거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음봉 개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되게 약한 시장이에요. 이만큼 떨어져서 120개월 선 찍고,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120개월 선이 10년 선이죠. 10년 지지선 딱 찍고 여기가 20개월 선, 60개월 선이에요. 60개월 선 5년 선입니다. 5년 선이면 2020년대. 2020년대 지수 평균 얼마냐? 2600입니다. 2600 여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보세요.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주가의 현재 월봉 요만큼만 딱 봅시다. 월봉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 팬데믹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기 조정 나왔다가 이제 피봇 나오면서 박스 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상단 때리고 다이렉트 하단 바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하단 때렸으니까 중단 가야죠. 중단이 저항이 2600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지수 전략적인 상황은 2600 이상을 바라보는 전략은 저는 현실적으로 좀 과도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술적인 판단을 할 때 현재 시황 전략은 2500 이상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주의,
내지는 좀 참자. 그리고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은 2600 근처로 갈수록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는 판을 봐야죠. 돌아가는 판을 봐야죠. 급락이 안 나오면 다행이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봅시다. 뭐 오늘 뭐 다른 것들 없이 제가 이거 그냥 올해 연초니까 큰 그림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 그냥 뷰를 여러분 증권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맞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맞고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이 다 맞을 수도 없고 저도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전략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게 그 대상이 저든 다른 전문가든 연속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견을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제 시황뷰나 전략을, 주식을 저는 30년째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전략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제가 틀렸다. 그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당장 파시라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은 파는 게 아니다. 다만 1월 달에 반등하면 CES 있고 하니까 반등할 거고 지금 과대 낙폭이고 그 반등 나오면은 거기서 막 주식 사람들은 오르면 더 가고 더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은 게 원초적인 마인드예요. 그냥 감정이 휩쓸리는 거예요. 흥분돼서 막 기대에 부풀려서 그럴 때 좀 줄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반등이니까. 추세 전환, 대세 상승 전환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 그리고 여전히 올해 연초 암초들이 꽤 있다. 심지어 미국 시장이 4년간 완전 폭등한 이 유동성이 약해질 위험성이 지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12월 FOMC를 그렇게 보거든요. 연준과 미국 재무부에 오재미 던지면서 서로 돈 풀어주던 게 끝나겠다. 그러면 S&P 6,000, 나스닥 2만 못 지킨다. 이게 제가 보는 미국 뷰거든요. 미국 조정 나오는데 우리 올라갈 수가 없지. 미국이 제일 좋은데. 미국이 제일 좋은데 제일 좋은 미국이 조정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도 한번 봐야죠. 자, 미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미국 시장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의 S&P 추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일정한 이걸 이제 우리가 채널이라고도 하고 밴드라고도 하는데 이 안쪽에서 이제 S&P가 미국 시장이 지금 20년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횟수로 정확히 15년째.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팬데믹 때부터 돈 풀었고 미국 금리 인상기에 잠깐 조정 나왔다가 피봇하면서 다시 재상승 랠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큰 채널 이 상단권역에 지금 와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도. 사실은 이런 구간은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워렌 버핏 우리 어르신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절대 안 사죠. 왜냐? 올해 주식 하신 분들일수록 알아요. 상승은 끝이 없다. 끝이 없는 상승은 없다. 기다리면 반드시 다시 내려온다. 라는 신념이 있으니까 주식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고 S&P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20대 중반을 바라보는 수준까지도 오고 있고 여기서 조금만 이익 성장률 삐끗해버리면 너무 비싼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조정 나오겠지. 돈이 계속해서 수혈이 되니까 돈을 계속해서 뿌려주니까 지수가 4,000에서 5,000 갔는데도 돈을 계속 뿌려주니까 6,000 갔는데 돈을 안 뿌려주면 다시 5,000 오고 4,000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4,000 오고 5,000 오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맞춰서 매수하면 이제 그 다음 매수는 이제 여기 밑에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 밑에서 사면은 필승이잖아요. 여기서 밑에서. 예? 밑에서. 여기서. 요런 자리 기다리는 거예요. 워렌 버핏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자리 오면은, 이런 데서 사면은 쇼핑이거든, 쇼핑. 골라 잡아. 지금은 잘못 사면 머리 깨진다. 이런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자리에서 유동성이 약해지는 시그널들이 제 기준으로는 보입니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단기 채널로 봤을 때 이런 라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씩 경계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다이버전스 신호도 나오고 있고 쌍봉 신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장주 엔비디아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이익 성장률이 엔비디아가 이익 성장률이 얘네도 마찬가지 이익 성장률이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얘네들이 빠집니다.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 200% 성장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이 큰 회사가. 생각을 해보세요. 메가톤급 사이즈예요. 소형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에서 200% 성장하면 얼마예요? 이 퍼센테이지 100% 성장하면 1000이고 이제 3000이잖아요. 그죠? 3000에서 200% 성장세를 유지를 하려면 9000이 돼야 돼요. 예. 실적 수치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로그 함수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아, 이 정도의 성장률은. 왜냐? 소형사가 아니니까. 소형사는 이게 가능해요. 소형사는 엄청난 혁신적 기술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몇 년 동안 200% 성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탑3에 있는 기업이 그렇게 200%씩 성장을 계속 할 수 없어요. 올해 성장률 무조건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약해지고 꺾이고 있고, 그리고 이 쌍봉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그림입니다. 쌍봉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그림이고, 만약에 여기 깨져버리면은 이거는 큰 쌍봉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깨져버린 큰 쌍봉인데 이게 얼마야? 130, 140 되겠네. 140 지금 간당간당 하죠? 간당간당? 방송 용어 아닌가? 자, 여기 140입니다. 140 밑으로 다시 주저앉으면 이게 주봉 위클리상으로도 쌍봉 그림이 딱 돼버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1월의 반등을 지금 누리고 계시겠지만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반등 다음을 생각을 한다면 현금 비중 최소 30, 많게는 50. 작년에도 먹었고 1월 달에도 먹었다. 더 과감하게 현금화 해도 아쉬울 게 없다. 따고 배짱 부려도 된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하고 1월 FOMC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있어요. 거기에서 만약에 매파적으로 나온다. 트럼프 취임했는데, 새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돈줄을 쪼이겠다는 얘기를 한다. 당연히 이건 충돌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제가 막 폭락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갈 것 같은데? 더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주식을 좀 팔아도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매수자 입장에서 여유가 생길 테니까. 네, 그렇게 보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지수 연동성 강한 종목들을 조금 더 먼저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손실이 커도 한 20-30%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손실 크신 분들이 활로가 생겨요. 네, 지금까지 답답하게 물려있던 상황에서 반등 좀 한 20-30% 했을 때 계좌에서 20-30% 현금을 만들어 놓으면 뭔가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수 연동성이 좀 약한 종목들이 작년 내내 제가 부르짖었던 전력망, 화장품, 조선, 방산, 이 실적 차별 섹터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지구력이 있을 테지만, 근데 걔네들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탄핵 이제 전국에 들어와 있고,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뭐 하여튼 여론조사 전 국민 탄핵은 70% 가까이 찬성이니까 된다고 가정하면 정권이 이제 진보 정권으로 바뀌잖아요.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 미국 향이 좀 약해질 수 있겠죠. 미국 향이 좀 약해졌을 때 지금의 이 주도주들이 다 미국 향이에요. 그러니까 다 미국 향이거든요. 전력망, 화장품은 뭐 다른 쪽도 보고 있지만 일단 메인은 미국이고, 그리고 방산도 미국 향, 방산은 미국 향은 아니죠. 전력망 완전히 미국 향이고, 조선도 지금 트럼프 미국 향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미국 향이 조금 약해지면서 중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포지션을 취한다라면은 우리가 땅 따먹기로 봤을 때는 뭐 현재 정권이 거의 미국 몰빵이었는데, 그게 약해지고 중국 향으로 조금 움직인다라면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적인 구분에서도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연초 상승권역에서는 조금 이익 실현을 좀 하면서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 모두 한번 확인하면서 2월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별로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시장에 폭락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매도를 해놓고 좀 편할 것 같은데 천천히 봐도 될 것 같고 상황 보고 쉽진 않겠지만 더 가겠구나 괜찮겠구나 싶으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시 살 때 되게 높게 안 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600 닫아놓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770이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770 닫아놓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요 120선 뭐 요런 자리 있죠. 요 올라올 때 뭐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 분할 매도. 분할 매도. 그리고 하이닉스 좋고 막 하는데도 엔비디아 저 그림인데 하이닉스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대장이 하이닉스 역할인데 이런 정도로 본다면은 지금 막 밑으로 막 팔아라 이게 아니라 조금 올라오면 챙겨놓고 좀 지켜보자 팔짱 끼고 이런 전략입니다. 괜히 제 얘기 듣고 저는 하방을 노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현금 들고 있다가 상황 보고 다시 사자라는 사람이지 뭐 하방을 공격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제 포지션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그리고 주식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뷰를 저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다행히 1월달 좋은 분위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활용해서 올해 한번 많이 벌어봅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